알면 놀랍지가 않니? 나는 그걸 알고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 그러니까 전뇌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어떤 고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현실에 이미 바싹 다가와 있던 거야. 그런 세계가.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는 내가 제일 약간 한자 중에서 그 어떤 원시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 고대 갑골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자, 이게 무슨 단어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 자, 이게 오늘날로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거든? 한자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단어인 것 같아? 전기할 때 그 전자야. 우리 지지직 할 때 그 전기 맞거든? 그래서 굉장히 재밌지 않니? 우리도 요즘에 원래 이게 우리는 전기가 너무 요즘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 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옛날에는 전기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번개 전자거든. 번개. 그러니까 우리도 번개를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이렇게 지지직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도 그 하늘에서 우르르 하면서 내린다는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우리랑 약간 굉장히 유사하게 쓰인다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갑권문에서 이렇게 쓰이다가 너무 쓰기가 힘들잖아.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변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다가 여기 회까지 접해서 이렇게 쓰인 거고, 지금 간체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지만 여기다가 좀 더 우리가 번개가 내리칠 때는 그 구름이랑 비가 항상 동반이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첨가가 된 거지. 그래서 그 해서체, 그러니까 정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번개전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기초한자를 배우는 분들 중은 많이 이런 거를 아마 봤을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이거고, 번개전자. 자, 우리가 그 굉장히 하늘에서 어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고대인들의 의식에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뭔가 신령 같은 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내려오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무당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둬가지고 대신 예언을 듣는 거고. 근데 번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잖아. 우리 그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도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이런 번개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그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뭐 하늘에 대한 뭐 그 점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지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기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라고 하는 전기를 이용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단어에 많이 쓰이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랑 그 중국에서 아직까지 쓰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 우선 발음을 좀 보면은 우리는 전기, 번개 전자, 전이라고 하잖아. 이거 중국은 뭐라고 할까? 내가 이제 계속 조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약간 발음에 대한 유출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잠깐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잠깐 해봐. 그리고 못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규칙을 한 번씩 좀 이해해보자. 자, 우리가 전이라고 쓰지만 하늘천도 마찬가지야. 하늘천도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야 사실. 아주 일제시대 전까지만 해도 천이라고 했다. 천. 하늘천 따디. 하늘천 따디. 이게 지읒이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디귿 발음이 지읒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경국의음화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 우리 아주 옛날 조상님들도 아니야. 아주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이라고 안 하고 던이라고 했을 것 같아. 여기 견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발음하기가 더 편하니까. 던보다는 견이 더 편하잖아. 그래서 견이라고 하다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전으로 바뀐 거고,
우리가 지금 전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견이라고 했단 말이야. 원래 발음이 견이라고. 여기서 그러면은 견. 그러면 견, 견, 띠엔. 발음은 중국 발음은 띠엔. 우리는 띠엔. 비슷하지? 띠엔. 일본 발음은 아직까지 디귿 발음이 남아있어서 전기라고 하면은 텐키, 전차라고 하면은 텐샤, 텐, 띠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발음은 띠엔이라고 한다. 밑으로 내려줘. 성조를 할 땐 띠엔. 그래야지 사성이 제일 발음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일성도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사성이 제일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발음하기 편한 발음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거의 고유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띠엔, 띠엔이라고 하고,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랑 발음한 비슷한 게 많아요. 가령 전력, 우리도 전력이라고 하잖아. 전기를 이용한 힘, 전력. 중국 발음도 똑같아. 띠엔니. 그리고 전자우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메일을 전자우편이라고도 쓰잖아. 그 중국 발음도 똑같아. 띠엔즈.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게 이제 단위를 쓰거든. 우편인데 원래 편은 이제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체로 하는 편리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우편이 아니라 얘네는 단위를 써. 단위. 그러니까 우편에 편지 한 통할 때 이 단위가 건이거든. 사건할 때 그 건자가 맞아. 그래서 전자우건 해서 띠엔즈 요지엔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보. 우리도 지금은 많이 안 쓰이지만 전보 붙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띠엔바오 전보 붙인다. 띠엔바오 이런 식으로 하고, 아시는 분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형이라는 말도 옛날에 썼었어. 지금도 영화 전문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거기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사설 중에 하나 이름이 전형객잔이라는 게 있어. 전형객잔이라고 해서 이제 객잔은 우리의 약간 주막 같은 의미야. 그래서 객잔이라서 전형은 영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비친다. 그림자 영자거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지금 우리가 쓰이는 영화도 이제 좀 약간 다른데 비출 영자에다 그림 화자인데 그림을 비춘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전기를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야. 우리 뒤에 보면은 영화 같은 게 앞에 큰 이제 스크린 장막이 있고 뒤에서 이제 빛을 쏘가지고 빔 같은 게 쏘가지고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걸 전기를 통해서 그림자를 전기를 통해서 만든다. 우리는 지금 이 한자를 쓰지. 영화라고 해서 그림을 비춘다. 일본이랑 똑같은 한자를 쓰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에는 우리도 전형이라는 말을 쓰고 이 말을 써가지고 약간 좀 고풍스럽게 나타내고자 지금 영화 잡지 무슨 20일이 있는데 무슨 20일에 전형 객잔이라는 사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거 쓰는데 띠엔잉, 이거 잉이거든. 잉. 우리는 영이라고 하고 띠엔잉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저번에 한번 살짝 택시 할 때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겠다는 교통수단이 하나 있었지. 그게 뭐냐? 전기로 가는 사다리. 띠엔티. 아니, 전기로 가는 사다리가 뭐냐? 사다리는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전기로 가는 사다리. 엘리베이터인데, 아니 좋다 이거야. 전기로 가는 사다리라고 이제 번역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왜 그걸 앉아서 가냐고.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엘리베이터는 서서 가야 되는데 왜 앉는다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타고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는 坐电梯, 뭐 上二层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역하면 엘리베이터를 앉아서 2층으로 올라간다. 뭐 坐电梯上二层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다. 그 엘리베이터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엘리베이터도 많이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도 있잖아.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전기로 가는 계단이라는 의미라서 이제 어디를 오르고 내리니까 사다리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이거는 지지할 때 붙자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잖아. 에스컬레이터 탈 때. 그래서 전동이야, 전동.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기로 움직이는 내가 지지하고 가는 사다리, 에스컬레이터. 电动扶梯, 电动扶梯라고 해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电动扶梯라고 하면 되고 이게 좀 재밌어. 여기를 좀 내가 오늘은 단어만 좀 위주로 보려고 그래. 단어가 많이 쓰이니까 전기가. 자, 이걸 보면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전뇌야, 뇌. 우리 머릿속에 뇌 할 때 뇌. 전시, 보일 시자, 시자. 그래서 이거는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 텔레비전, 우리 TV라고 하잖아. 이게 전시인데 전기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을 영어로 하면 텔레비전이잖아. 그래서 텔레는 전기를 할 때 의미의 텔레, 접두사고 비전은 우리가 비전, 큰 빅피처 뭐 이런 그런 거 할 때 시야, 그 비주얼 이런 거 할 때 이 비지를 쓰는 거잖아. 이건 명사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직역을 한 거야. 중국어는 텔레 전기로 비주얼 보이게 한다. 전기로 보이게 하는 거. 텔레비전, TV. 그래서 전시라고 해가지고 电视 이것도 사성이야. 电视 전시 电视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은 전뇌가 남아요. 전뇌가. 그럼 전뇌는 어떤 건가? 이 뇌자는 정체차로 써줄게. 이제 이게 머리잖아. 머리카락. 머릿속에 복잡한 구조를 설명한 거고 이게 이제 고기육자거든. 고기육자 간체자로 바꾼 거라서 어떠한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머리카락이 나고 그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부위 그건 뇌다. 이 뇌거든. 전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전뇌라는 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저번에 한번 실사화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는데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 90년대 중반에 나와가지고 그 미래 세계에 대한 암울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예측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한번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이 나와. 전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인간은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고 거의 전뇌라고 하는 거의 이제 미래 세계를 거의 주무르는 완벽한 시스템, 체계에 의지해가지고 산다. 뭐 약간 요런 암울한 미래 세계를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전뇌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시스템 어떠한 고도의 기계 체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전뇌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쓰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럼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 텔레비전처럼 텔레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영어 단어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야,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공각기동대를 보면 전뇌라고 하는 건 사실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였어. 거기 굉장히 그런 걸 알면 놀랍지가 않니? 나는 그걸 알고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 그러니까 전뇌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어떤 고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현실에 이미 바싹 다가와 있던 거야. 그런
세 개가.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 지금 없이는 거의 못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뇌라는 말은 컴퓨터고 공각기동대는 결국에 그 컴퓨터에 의지하는 인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이루어진 전기로 그 움직이게 하는 뇌. 그러니까 뇌는 거의 인간의 모든 사고나 어떤 움직임을 다 담당하는 중추잖아. 그러니까 그런 중추인데 그 중추가 전기로 동작되고 있다. 그거는 바로 컴퓨터다. 그래서 이제 뇌는 나오거든, 나오. 뇌. 발음하기 힘들지, 뇌. 삼성이 발음하기가 제일 힘들어, 성조 중에. 나오. 이 나오라는 발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발음하기가 어려웠으면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짜고 짜내고 짜내가지고 이 발음을 만들었겠니? 뇌라고 하는. 나오. 중국 발음으로도 힘들어요. 나오. 그래서 电脑, 电脑, 电脑. 전뇌. 공각기동대의 전뇌. 바로 그 전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야. 요렇게까지 한번 일단은 단어를 오늘은 좀 중심으로 해봤고 더 알려줄 거는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아 근데 내가 참 오늘은 그 문법 설명은 따로 안 하려고 그래. 전뇌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게 그 딱 이 시각화로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전기. 그래서 딱히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문법 설명은 건너뛰고 그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좀 알려줄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중국 단어는 그 외래어가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발음이 하기가 힘든 거야. 한국어는 그냥 그래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근데 중국은 발음이 한자 하나하나마다 발음이 다 다르고 그 발음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전처럼 그냥 그 뜻을 그냥 빌려와가지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뜻을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이제 의역화라고 하는데 뜻을 번역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의역화라고 하는데 요거 굉장히 요런 게 단어가 몇 개가 내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알려주려고 그래. 슈퍼마켓. 슈퍼마켓. 자, 슈퍼마켓. 시장이지, 시장. 슈퍼는 그 어떤 대단하다. 슈퍼. 뭐, 극한에. 막 약간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시장은 시장인데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전통 시장을 뛰어넘는 더 굉장한 그런 시장이다. 이런 의미야, 슈퍼마켓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원래 원 의미는 그 의미거든. 요거를 그대로 그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단어를 초시라고 해서 차오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는 초월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슈퍼 무언가를 초월하다 극한에. 그래서 초월하다 시장 전통적인 시장을 초월한 무엇이다 슈퍼마켓 차오실. 그래서 슈퍼마켓은 차오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라고 하는 트위터는 요즘 말로 하는데 굉장히 좀 요즘 최근에 생긴 거잖아. 2010년대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번역이 필요할 거 아니야. 중국에서도 트위터가 쓰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냐. 트위터. 이것도 재밌어요. 원래 트위터 보면은 새가 옆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트윗이 제잘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잘되는 것들, 제잘되는 사람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쓰는 그런 문장 구조를 SNS를 통해서 표현할 때 트위터.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잘거리는 것들이라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방정맞은 거지. 그걸 그대로 의역하기에는 제잘되는 것들. 약간 좀 너무 방정맞은 거야. 이걸 이것도 일종의 어떤 상품인데 그 상품을 홍보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치있게 발음이랑 유사하게 만들면서 뜻도 함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밀추자거든. 밀추자. 그리고 이건 특별할 때 할 때 그 특자야. 그래서
트위터.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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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트, 트위터라고 해서 발음도 유사하게 하면서 뜻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낸 거야. 특별한 걸 밀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쓰는 거는 다 특별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함축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걸 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영어 의미로는 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그 지금 즉흥성을 제잘되고 있는 거야 이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약간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을 아예 뜻을 바꿔버리고 발음을 유사하게 한 거지. 그래서 트웨이터, 트웨이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또 더 유명한 게 코카콜라가 있지.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크얼라라고 하는데 이거 즐거울 낙자야. 크얼라. 코카콜라는 이제 원래 의미는 코카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다른 단 열매의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라는 단어가 생긴 건데, 그렇게 말을 또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좀 어렵잖아. 코카인이라는 단어도 또 외래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뜻만 이렇게 빌리고, 그러니까 발음만 빌리고 뜻을 새로 창조해낸 거야. 그래서 가하다, 입에 맞고 즐거움에 맞다. 이게 즐거울 낙자야. 즐거울 낙자가 간체자로 이렇게 쓰는데 원래 본체자는 이거지, 정체자는. 그래서 입에 맞고 즐거움에 맞는 음료라는 뜻으로 크어라. 그래서 발음도 비슷하게 하는데 뜻을 아예 그냥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다양하게 그 바꾸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내가 특별편으로 그 특히나 이런 크어코클로처럼 그 우리 카페에도 아메리카노 뭐 아니면은 카페라떼 이런 것처럼 외래에서 온 그 음료들이 굉장히 많잖아. 요즘 많이 마시고 그 중국에도 다 그런 게 있거든. 스타벅스나 뭐 다 여러 가지 그 싱레이추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음료 쪽에서도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강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이런 음이랑 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뜻을 약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음이 발음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음을 아예 버리고 그 뜻만 가져와서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사자성어는 요걸 한번 준비했어. 이건 이제 기초 저기 회화를 배울 때도 많이 쓰는 건데, 일언위정이라고 해서 이옌웨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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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언위정, 이옌웨이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인데, 한마디 말로, 말씀 원자고 한일자잖아. 한마디 말로 된다, 정해진다, 정할 정자잖아. 그래서 한마디 말로 정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했다, 뭐 어떤 거 뭐 다음에 한번 우리 뭐 다음 일요일에 술 한번 마시자 뭐 이런 거 할 때 그 뒤에다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약속한 거야, 반드시 지키는 거야, 정해진 거다, 너가 지금 이 말 한마디 한 걸로 정해진 거야, 이옌 웨이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미안해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는 내가 꼭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밥을 한번 살게. 그러면은 내가 너 지금 그 말 한마디 한 거 지금 정해진 거다, 이옌 웨이딩 약속 꼭 지켜라, 이 의미거든. 그래서 오늘 사자성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왜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야 되냐, 자기 전에 한 번 듣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모두 그 다음 강의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안녕.